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12월 4일 첫째 주 일요경마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경마 때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배당들이 나와졌어요. 이 배당 나오는 그런 그 구도 자체가 정말 내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배당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정말 힘든 그런 경마일이었죠. 제가 자료를 잠깐만 좀 찾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준영이도 12월 2일 날 성적을 좀 내줬죠. 유튜브를 통해서 분명히 언급드렸던 제주기차 이경주, 제가 이런 말씀 전해드렸죠. 6번 탑라인기라는 마필이 박재희 기수가 판단 실수로 인해서 직선주로에서 밑으로 내려올 그 시점에 조금 더 밀어줬어야 되는데 자꾸만 올라가면서 힘한별을 냈던 게 페인이었다.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인기 순위가 한참 밀렸다. 그리고 전개상 2점을 갖고 있는 5번 황제로와 한 번 묶는다. 복승식이 17.8배였어요.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20몇 배였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7.6배였습니다. 쌍승식이. 그걸 한방 주력으로 잡아내드렸어요. 47.6배 복승식이나 3복승식이나 3쌍승식이 아니라 복승식 쌍승식으로 잡아내드렸고요. 제주기차 7경주 역시 같은 맥입니다. 복승식은 17.7배였고 쌍승식은 30.4배였어요. 이것도 잡아내드렸습니다. 많이나 있나요? 전 딱 3방 이상 저렴 추천 안 드리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또 제주기차 5경주 승부경주 때 제가 이건 오픈을 시켰었던 겁니다. 3놓고 때리자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 분명히 사연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연 때문에 조금 더 돌려서 다른 마필, 제가 후착으로 밀어놨던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자. 2번, 그때 2번이었었죠. 안덕수 기수가 기승하는 2번 영원한강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갔습니다. 이 축으로 놓고 때리면서 4번을 한방 주력마건으로 힘을 줘드렸고요. 그래서 쌍승식은 39.0배짜리 한방 주력마건으로 잡아내드렸습니다. 복승식은 10.6배였고 3쌍승식은 어떠냐? 177.7배였습니다. 이런 배당을 한 방으로 그냥 딱 3방으로 엮어서 잡아내드렸던 박준영입니다. 불명히 토요경마, 제가 이 유튜브를 일요경마를 녹음하는 시점이 아직 포르투갈과 게임을 하기 전인 금요일날 밤 10시 50분쯤에 제가 녹화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토요경마가 아직 시행이 되질 않았고 일단은 금요경마는 이런 식으로 배당을 제가 잡아내 드렸습니다. 배당을 잡아내 드렸어요. 토요경마 훨씬 더 많은 경주들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것이고 제가 유튜브를 일단 찍어놔서 그것도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를 찍어서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 번쯤은 좀 지켜봐 주시고 지금 제주는 토요일날 끝났고 서울과 부산이 열리죠. 서울과 부산이 열립니다. 그 서울과 부산 열리는 것 중에 일단 부산을 먼저 잡고 들어갑니다. 부산은 승부경주가 2경주 4경주를 잡고 들어가요. 부산은 2경주 4경주를 잡고 들어갑니다. 뭐 2경주 같은 경우에 배당을 노릴 만한 값어치가 있는 마필들이 충분히 있고요. 4경주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승부경주로 잡혀 있습니다. 대상경주, 브리더스컵 대상경주가 오늘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노리는 게 아니라 4경주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브리더스컵을 버리면서까지 4경주를 승부경주로 갖고 들어가는 건 박준영의 뚝심이죠. 뚝심. 기대하셔도 됩니다. 2경주는 배당, 4경주는 메인. 자,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국산마유권 1200m 별정 A 2세마 경주예요. 2세마 경주. 지금 여기에 제법 센 마필들이 많이 출주하고 있죠. 제법 센 마필들이 많이 출주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줄 수밖에 없는 게 6번 영광의 에이스, 8번 라운드 할리, 이런 마필들이죠. 그리고 안쪽에 니콜라스지, 외곽 게이트의 11번 영광의 터치, 요렇게 4마리가 아마 인기도를 4등분해서 갖고 1번과 6번 2마리가 대길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과연 대길로 들어올까요? 조인공 기수의 니콜라지라는 마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니콜라스 라지라는 마필은 출발 자체가 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인공 기수가 직전에 인지를 못했던 악벽이 돌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깨졌단 말이에요. 초반부터 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말이 거북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쉽게 고쳐지진 않아요. 그냥 말 가는 대로 잡고 가다가 조금 더 뛰고 한 20m, 30m 뛰고 그 다음부터 밀면은 말이 아마 수긍할 텐데, 초반부터 선행 욕심이 밀고 때리고 그러면 말 자체가 뛰기 무지하게 싫어하는 게 거북기예요. 그게 직전 경주 보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팔려도 축으로 놓고 들어가긴 찜찜한 구석이 있죠. 6번 영광의 에이스 금요일 경마 때요, 제가 유현명 기수를 한번 봤습니다. 2마리 기승이 있었죠. 근데 1경주 때 세븐킨이라는 마필의 기승을 해서 어땠나요? 철저하게 후미에서 놀다가 올라오더라고요. 6착 7착으로 경기를 마감하는데 정말 사람 환장하네, 이런 식의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얕게 레이스를 펼쳤다라는 생각. 여기에 8번 라운드 할리, 데뷔 전부터 박재희 기수가 입상을 시켜놓은 마필인데, 박재희 기수가 참 운이 없었어요. 운이 없었습니다. 인기마 2마리 다 불어먹었잖아요. 오늘 불어먹은 게 아니라 말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테이야 1경주 때 금요일 경마, 그리고 9경주 때 4번 헬로윈 파티. 이 마필들이 취소가 됐어요. 안에서 요동을 하고 또 낙마를 하고 또 무슨 부상을 당하고,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마도 있었어요. 이거 박마. 9경주 때 4번 마필은 박마가 됐습니다. 주로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박재희 기수가. 이거는 뭐 어떻게든 간에 끌고 오려고 노력할 텐데, 끌고 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게 100% 가능하냐, 그게 문제죠. 그래도 가장 의지가 높은 마필로 꼽는다 그러면 8번 라운드 할리라는 마필이 여기서는 의지가 가장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1경주부터 저는 솔직히 6번 라운드 할리라는 마필 자체를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물론 박재희 기수가 2번 우승을 했어요. 금요경마에 총 7마리의 기승을 해서 2번 우승을 했고, 2마리의 인기마들은 모두 다 취소가 됐고요. 또 하나는 4차인가 5차로 경기를 마감했고, 여기서 라운드 할리라는 마필 자체를 좀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스타트도 괜찮고요. 뒷심 자체는 2번째로 좋고, 직선질에서 올라가는 600m 파롱 타임은 제일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빨리 붙어주냐인데, 얘가 붙고자가 한다 그러면 여기서 선행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판이라서 이 판때기 자체를 아예 찍기에는 8번 라운드 할리가 캡입니다. 이 라운 시리즈 같은 거 무지하게 잘 나가잖아요. 손전수, 마주.
어찌되었든 이 경주에서 라운드 할리라는 마필 자체를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축으로 놓고 때립니다.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면 11번 영광이 턱치라는 마필 전 주력으로 때릴 생각이에요. 8번 11번 김해시장배 대상 경주에 출출을 했다가 이번에 일반 경주로 유턴한 마필입니다. 큰 경주에 뛰던 마필들이 일반 경주로 나오게 되면 노는 게 벌써 달라지죠. 말뛰는 것도 달라집니다. 능력 자체가 일치월장한다는 것보다 한 번 강한 놈들 틈바구니에서 뛰면 걸음이 그만큼 늘어나요. 자기가 뛰었던 걸음 자체를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동물이 그렇게 영리해요. 4살짜리 어린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동물이. 어설프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라는 동물. 굉장히 영리합니다. 8번, 11번 전 한방 주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1번, 6번이 8번하고 같이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가 주셔야지, 여기서 악다운이 쓰고 돈 먹겠다고 덤비는 그런 게임은 절대 아니다. 어차피 저는 이 4마리 싸움을 일단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9번 퀸스랜딩이라는 마필, 10번 스카이펀치, 특히 스카이펀치 송경훈 기수가 금요경마 때 약간 좀 어설픈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배당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얘가 배당을 노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현장에서 10번 맞거나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8번 11번 한 방으로 묶고 8축으로 1번 6번 2마리 반주적으로 때리면서 총 3방으로 제1경주 1호경마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거 배당 승부 경주죠. 배당 승부라고 제가 오픈을 시켰지 않습니까? 배당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배당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경주에서 가장 재밌는 거는 진짜 그 팔려나가고 있는 날라라는 마필, 송교훈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13초 6 플랫을 끊습니다. 200m 파롱 타임을. 이 날라라는 마필이 13초 6은 10번 담양의 신이라는 마필에도 역시 치고 나가서 선행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덜 보고 있을 뿐이지 말 능력은 전혀 이상이 없다. 2번 날라가 편안하게 날라서 선행을 나가길 수 있는 조건은 10번 담양의 신에게 허락을 맡아야, 담양의 신이 오케이 해야 2번 날라라는 마필이 정말 선행을 나갈 수 있다.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아무리 많이 팔려나간다고 해도 저는 축으로 놓고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마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마필이라면 굳이 내가 축으로 놓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6번 원더풀 참어라는 마필도 싹수 있는 건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21점 인장기 마방에서 4번 데이크 아델과 2마리를 꺼내 놓으면서 승부를 이빠이 가져갈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게. 물론 다시바 기수가 능력이 좋지만 한 가지 이 혈통 자체가 조기 완성형은 아니다. 맞죠? 조기 완성형 혈통은 아니다. 중기 완성형 마필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뛰어봐야 말이 얼마만큼 성적을 내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마필이지, 저게 데뷔 전부터 마냥 큰 능력마라고 그러고 그렇게 대접받는 거 솔직히 못마땅해요. 못마땅합니다. 오히려 이 경주에서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이 또 외곽 게이트에 있는 스피드마스터 정도현 기수 이번 주 금요경마 12월 2일날 정말 대단했죠. 총 6마리, 5마리인가 6마리인가 기승을 해서 4번을 입상과 우승을 했는데 다 기복마들이었고 비인급마들을 가지고 끌고 들어왔어요. 다 배당을 정도현 기수가 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주 컨디션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대치는 갖고 들어갔는데 말이 기대치만큼 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거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전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2선도 탈 수 있고요. 직선주에 들어와서도 상대들을 강하게 압박해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얘하고 뛰었던 마필들은 지금 4군으로 3군으로 다 승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센 편성에서만 몸을 담고 왔던 6군짜리 마필 과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조교는요 진짜 말 그대로 여기에서 한 손가락으로 한 두 개 정도 꼽을 정도예요. 조개발 먹게 들어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어디가 나는 사람도 오두마번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필이 2번이나 6번이나 11번이나 여기에 10번이나 3번 같은 마필들과 같이 어울려서 들어와더라도 정말 배당, 괜찮은 배당을 건져낼 수가 있는 편성이다. 그래서 승부경주로 안성맞춤이다. 오늘도 177배짜리 때려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전해드렸죠. 지난주에는 제가 약간 좀 머리를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했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한 5주, 6주 정도 이기고 난 다음에 한 주 정도는 제가 약간 좀 슬럼프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바로 치고 올라갔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그렇지 못했어요. 원래 지난주가 반전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큰 배당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걸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깨졌습니다. 적중을 했는데도 깨졌다라는 말씀을 저는 제가 한 개 경주를 적중해도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당을 때려줬다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면 좀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 주 금요금화 또 177배짜리 177.7배짜리 46배짜리 30배짜리 이렇게 때려드렸잖아요. 그것도 받치는 거 주력 많고 한 방으로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 촉을 믿으셔도 됩니다. 촉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여기 지금 ARS 나가죠? ARS 나간 대로 고수란이 좀 해주시면 됩니다. 060-300-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도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저희가 해준 대로 이기고 그렇게 가면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저희가 지게 되면 지옥이 따라왔습니다. 지옥이 따라왔어요.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국산목은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지금 이 편성 자체는 12마리가 현재 뛰는데 딱히 축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없어요. 편성상 이 마필이 가장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8번 아이러브 한센이 팔려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주행 재검을 받았을 때, 지정을 받았을 때 그때 모습이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마필이 지금 인기 1, 2를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 아이러브 한센이라는 마필이 외곽으로 기대고 나가는 그런 악벽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한센의 자마필들이 칼칼한 성격에 비해서 정말 치고 나갈 때 제대로 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제어해버리면 그냥 말이 삐지고 나가버립니다. 직전이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인권 교수 대신에 송교원 교수를 안정을 교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브 한센이라는 마필이 여기에서 팔린다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저걸 가지고 축이다 어쩌다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1번 천마영웅 아닙니다. 11번 그레이트고 절대 아니죠. 썬더크라운 같은 마필은 어떨까요? 김혜성 기수의 최강드 드림도 괜찮긴 합니다만 썬더크라운이라는 마필도 결코 이 구미에서는 푸대접 받을 만한 능력은 아니거든요. 특히 루키 스테이크스라는 부산에서 시행됐던 2세마 대상 경주에 출전까지 할 정도로 마방에서 한 번쯤은 재보고 있는 마필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주파 기록도 지금 1400m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1300m를 직전 경주 한번 경험을 해봤고 지금 스타트 능력 같은 것들을 1400m에 대비를 시켰을 때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타트 능력과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게 10번 썬더크라운이거든요. 여기에 최시대 기수의 기승술까지 같이 맞물리면 상당히 재미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직전 경주 최시대 기수가 깨졌다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33조에선 최시대, 김혜선, 박재희, 서강주 이런 기수들을 불러다가 앉혀서 승부를 잘 시킵니다. 특히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꼭 눈여겨봐줘야 되는 게 33조 마필이죠. 요거 재밌습니다. 10번을 놓고 들어갑니다. 3경주 10번을 놓고 팔 한방 주력으로 일단 때리고 있고요. 10번을 놓고 5번, 1번, 5번 요 두 마리 반주력으로 가도 되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실버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봐주는 거지 말 능력치만 본다면 여기서 그다지 강하게 보고 싶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쩝니까? 다시바 기수 능력이 워낙 출중한 거. 10번, 8번 한 방에 10 놓고 5번, 1번, 5번 이렇게 두 방으로 정리를 하면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이죠. 이 4경주는 지금 아마 박재희 기수의 4번 그레이트 캡틴이라는 마필이 아마 꽉 잡혀서 팔려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물어볼게요. 반문을. 그레이트 캡틴이 직전 3착들이 됐다고 저거 센 말로 취급해야 됩니까? 승군전에서 3착 들이댔다는 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게 잡을 수 있으나 3착으로 깨지든 맹꽁지로 깨지든 깨지는 건 깨진 겁니다. 그걸 추스릴 수 있는 거는 조교나 다른 것들인데 편성이나 전개 지금 여기 보면 편성 자체 8마리밖에 되질 않아서 금요일날 6경주와 같이 분할되어 있는 편성이라서 8마리밖에 현재 출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 5번 쪽에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박준영은 이번 이 편성을 봤을 때 이 두 마리로 가지고 승부를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다른 마필을 놓고 때려주셔야 돼요. 구미에서는. 그래서 메인입니다. 제가 이 경주를 보면서 이 정도 구미에서 이 정도의 마필이면 여기서 승부가 가능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마필이 한 필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뛰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에서 약간 좀 희미해지면서 성적을 최근에 내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기억에서 슬슬 지어지기 시작하게 됐어요. 이때가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경마에서는 내가 노렸던 마필이 내 스스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그 시점이 바로 승부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조경만 보더라도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라진 패턴으로 훈련 양과 틀을 짜서 이번 주에 시행이 됐습니다. 안장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기수들을 태우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요.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방이 여기서 승부를 해줘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그게 아주 더 간절하고 확실하죠. 그래서 메인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승부 경주는 이 박준영이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0-300-9928 여기 지금 써있죠. ARS 060-300-9928 기대하셔도 됩니다. 마감 10분 전 ARS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오경주는 6번 오르다라는 마필이 최근 3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주 막강한 인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 오르다라는 마필이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에 갑자기 승군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윤영석이라는 기수 자체가 능력 기수라든가 또 뭐 한 몇천 번 기승을 했던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수가 아니라 이제 막 200전 정도밖에 치르지 않은 루키 기수라는 점을 분명히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위군에 있었을 때 말이 그만큼 띄워줄다 치더라도 견제할 세력들이 많지가 않습니다만 이 2군과 3군의 갭 차이 자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1군과 2군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만 그 안에 2군과 3군 그 차이가 제가 지금 봤을 때 6, 5, 4, 3까지는 그다지 벽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경주 그러니까 2군과 3군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르다라는 마필이 여기서는 인정이 될 만 하더라도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검증을 한 번은 더 해봐야 된다. 검증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9번 월드삭스를 놓고 들어가느냐? 오늘 최상현 아주 얄미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노렸는데 헛물키게 만들더니 오늘은 배당만 갖고 끌고 들어오면서 그것도 제가 노렸던 마필이거든요. 제가 노렸던 마필인데 끌고 갖고 들어오면서 큰 배당을 드렸고 제가 말했던 막권 자체가 복승식 16.9배짜리 쌍승식이 28.4배 한방 주력 막권이었는데 1-3착으로 경기를 마감하게 만들었던 그런 최상현 기수였습니다. 또 이게 경마고 또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어떤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되느냐? 금화 사이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안쪽에 있는 최강쏜살이라는 마필은 어떨까요? 특히 최강쏜살 같은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점핑 출전을 한 말이거든요. 부담 중량을 52kg를 달고 뜁니다. 이게 웬 똥이냐 싶은 거겠죠.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경주의 편성 자체는 지금 이 경주만 해도 2번 최강쏜살, 3번 에이스킬러, 10번 굿탱크 요 세 마리가 모두 다 3착으로 올라왔습니다. 3착 저 점핑 출전한 거예요. 세 마리가 전부 다. 그리고 오르다는 이제 승군전 나타난 마필이고 월드삭스는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한번 뛰어본 마필이고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조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배당으로. 원더풀 킹도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게 보셔야 돼요. 송경훈이.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금요경마 맨 마지막에 뭔가 좀 해보려고 그렇게 밀어댔는데도 말이 따라주질 않고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전경주 입상을 했던 그 한 가지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송교원 기수가 52kg의 부담 중량으로 게이트 2점 있는 1번 원더풀 킹에 기승했을 땐 여기서 뭔가 사고를 한번 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3초 4로 가장 빠른 1200m 초반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직선주로 200m 파랑터임도 12.7로 세 번째로 빠릅니다. 600m 파랑터임은 또 어떨 것 같냐? 원더풀 킹. 요거 의도적으로 좀 노리고 들어갑니다. 1 놓고 6, 이건 꼬시면 안 돼요. 1 놓고 6 한방 주력, 그리고 1 놓고 2번, 9번 반 주력. 1 놓고 들어갑니다. 1 놓고. 아, 제가 잘못했네. 1 놓고 9번, 11번. 1 놓고 9번, 11번 반 주력. 요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6번 한방 주력, 1 놓고 9번, 11번 반 주력. 삼복삼성도 1 놓고 때리시면 돼요. 9번, 6번, 9번, 11번. 저는 많이 부르지도 않잖아요.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6경주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예요. 3억 7천이죠. 3억 7천. 참 대단하고요. 거기에 부가상금이 또 820만원 있습니다. 1등 상금. 3억 5,700만원이니까 거진 3억 6,300만원 1등이 3억 5,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뭐 2세 브리더스컵이니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일반 경마팬들 세금 걷어다가 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어찌되었든.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5번 판타스틱 킹덤이 굉장히 센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출전한 마필들은 2세 마들에게만 출전 기회가 주었어요. 2세 마들. 루키들. 그리고 여기에 앞말은 53kg, 순말은 55kg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난번 김해시장배, 아름다운 질주, 루키 스테이크스 다 우승을 거머쥐었던 판타스 킹덤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농협 중앙회장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1번 썬드래곤도 출전을 하고 있어요. 썬드래곤도. 6번 즐거운 요정이라는 마필은 김해시장배 대상경주에서 준우승으로 판타스 킹덤과 1, 2착을 나눠 가졌던 마필이죠. 그때 얘네들밖에 없을까요? 2번 럭키선이라는 마필도 그 잠재 능력과 2선을 타면서 말이 치고 나가는 굵직굵직하게 띄워주는 그 선, 주행선 자체가 상당히 매력 있는 마필입니다. 결과적으로 5번 판타스 킹덤이라는 마필은 저는 축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경주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말이 잘 뛰는데 센데. 1번 썬드래곤 이거 당연히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대신 6번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도 여기서는 헛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럼 배당은 어떤 마필이 터뜨릴까요? 송재철이 11번 자이언트 펀치 같은 그런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려요.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저는 5번, 6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 6번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2번 럭키선, 1번 썬드래곤, 11번 자이언트 펀치, 요 세 마리만 5축으로 연결을 합니다.
1번, 2번, 8번 연결하면 1번, 2번, 11번 연결하면 상당히 재밌어질걸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이거는 저는 진짜 이런 대상 큰 경주는 얄전 없다라고 봅니다. 정면 승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판타스틱 킹덤의 뛴 걸음과 커리어 그 자체를 여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마필이 단 한 필도 없다라고 보시고요. 같은 부산 소속의 6번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마필들과 몸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몸싸움에서 앞말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번 썬드래곤이라던가 2번 럭키선 그 다음에 11번 자이언트 펀치 같은 경우에는 다 순말이기 때문에 이 불알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고 나가고 누구랑 싸우더라도 그냥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앞말도 쪼그라들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것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경마하면서. 그래서 저는 5, 1 주력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5 놓고 2번, 11번을 반주력으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이게 배당들이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러면 현장에서 조금 축 한 방, 두 방으로 복상은 두 방으로 정리를 하고 3복 3쌍으로 배당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부산 1호 경마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서울 경주로 넘어가야 되겠죠. 서울 경주. 자, 이제 여러분들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 경주하고 토요일도 힘들지, 편성이 만만치 않지만 일요일도 편성이 결코 쉬운 편성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생각했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경주와 분할로 짜여져 있는 일요일 제1경주 1000m 2세마 루키 편성입니다. 아무래도 루키 편성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1등 상금이 3,300만원이에요. 3,300만원. 이건 뭐 타면 안 늘래 알 수가 없죠. 4등급 상금과 똑같은 그런 소득 상금을 주는데 내가 조교사 마주 입장이라서도 여기서는 승부를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8번 세네칸이라는 마필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여주고 있고요. 캔디 그로우라는 마필도 여기서 인기 순위를 불명히 다툴 겁니다. 그리고 김효정 기수의 4번 금성 시대도 호락호락한 마필은 아니죠. 근데 외곽 게이트에는 11번 라운에어 포스라는 마필이 만약에 13초 5플랫을 끊고 나가는 마필이라 여기서 선행을 외곽에서 안쪽으로 내질르면서 파고 들어가서 한 바퀴 돌 가능성, 이게 1000m 경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 11번을 저는 하나 묵습니다. 이게 왜냐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 라운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 측정경이 완전히 박두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퍼져버렸어요. 근데 선행을 나간 게 아니라 어설프게 2선 외곽 타다가 무너진 거죠. 그렇게 주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나갔었어요. 외곽 탈 것 같으면 인콘으로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지 왜 외곽을 탑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솔직히 운영 자체에서는 박태준 기수처럼 노련한 기수가 기승할 때는 좀 안타깝죠. 이해가 좀 되질 않았었습니다. 자, 이번에 최범 기수로 안장을 바꿨고 박태준 기수의 공백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 최범명 기수가 잘 배워주고 있다라는 거 대상경주에서도 그랬었잖아요. 8번 세네칸을 축으로 해서 11번 라운에어포스라는 마필 자체를 저는 한 방울 일단 묻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번 세네칸을 축으로 해서 여기에 7번 하만식 기수의 파이널 축제,
파이널 축제. 그리고 1번 캔디 글로우. 이 문세영 기수 빼면 항상 찜찜하더라고요, 저는. 4번 금성시대라는 마필은 조금 어정쪄요. 이 마필은 좀 어정찝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냥 틀린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저 마필로 뭔가를 해내고 빼면 속상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첫 경주는 탐색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는 그런 게임이니만큼 8번, 11번 한방 주력들입니다. 8 놓고 1번, 7번 반주력이고요. 3복승 3쌍승 힘 역시 8 놓고 1, 7, 11로 마무리합니다. 자, 제 2경주입니다. 오늘 1경주를 풀어내드리면서 승부경주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해드리질 않고 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승부경주에 대해서. 4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가 승부경주입니다. 4, 7, 8, 10, 11까지. 이게 승부경주입니다. 일단 4경주는 배당 승부로 들어가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4경주는 일단 무조건 배당입니다. 그리고 7경주 같은 경우에 제가 약간 좀 뒤쪽으로 잡고 들어가는데, 7경주는 준메인 경주예요. 그리고 8경주는 용광로 승부. 이것도 뭐 스페셜이나 그런 급에 가깝죠. 하이라이트급 정도. 메인보단 약간 좀 안달 아래에 있는 거지만 준메인급하고 거진 대등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뜨거운 마필, 복병만 놓고 때리고 들어간다. 8경주. 자, 10경주 끝장 승부경주입니다. 끝장 승부경주. 그리고 11경주가 행복의 문, A급 플러스 메인 승부경주가 11경주 행복의 문 승부경주로 남아 있습니다. 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다시 서울 2경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마번을 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편성이 좀 제법 강해졌죠. 똥 편성하고 그렇지 않은 편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신마들하고 같이 기존에 띄었던 마필과 어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악벽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경주에 투입된 마필들이 깔끔하게 경주 운영을 해주고 악벽이 없다는 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근데 여기 9번 TG인디라는 마필이 나오지 않습니까? TG인디. 최범현 기수의 3번 네길리킨이라는 마필도 있습니다. 선행 능력이죠. 선행 능력. 이게 13초 4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9번 TG인디라는 마필이 13초 6으로 두 번째로 빨라요. 3번 선행가고 9번 선입부구. 끝.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기에 배당은 어떤 마필이 되느냐? 바로 6번 용비천 같은 마필들이 배당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마필들 잘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용비천 같은 마필들. 저는 복병권으로 잡아냈고요. 여기서 저 마필이 불명이 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때리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조금만 이상한 느낌이 온다면 5번 드림 플레이로 후차권을 바꿉니다. 그리고 1번 골든 마이티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5,800만원짜리 몸값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안쪽 게이트에 멀로 기수인데 장추월 기수가 추입으로 끌고 올라갔다 그래서 멀로 기수도 추입으로 몰고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9번 TG인디 추구를 잡고 3번 내길의 퀸이라는 마필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주역마권으로 가주셔야 돼요. 이게 한 방이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1번하고 5번, 6번 이렇게 세 마리가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9번, 3번만 여기 당장은 9번, 3번만 인정을 하고 현장에서 1번, 5번, 6번 요 세 마리 중에 한두 마리만 복승식과 쌍승식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막번들은 3복승으로 돌리면서 한번 적중을 힘써 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가 분할되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참 재미 더럽게 없기지 않았어요. 여기도.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에도 여기도 인기마가 분명히 있죠. 4번 당찬대보라는 마필과 7번 하얀 왕자라는 마필. 근데 저 두 마리 저는 같이 묶지 못할 것 같은데 저 두 마리 같이 안 묶습니다. 묶기에는 그냥 너무 기수들 네임밸류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 같고 오수철 기수도 14승으로 이게 꼬마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정진 그런 기승술 자체를 최근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신인 기수예요. 루키 기수입니다. 지난번에도 인기순위 9위짜리 끌고 올라오면서 성적을 냈던 하얀 왕자예요. 여기 4번 당찬대보도 신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안 믿는 게 있습니다. 배당 내고 들어온 마필들은 한 번 더 뛰는 모습을 봐야 된다. 검증이 돼야 된다. 그리고 4번 당찬대보라는 마필도 이번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에 노려야 될 마필이 3번 아름다운 사이라는 마필과 1번 나올탱크라는 마필, 그리고 이용호 기수가 기승하는 1번 강강틴인데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는 나올탱크라는 마필을 저는 여기서 한 번쯤은 좀 노리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편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나올탱크 지금 1200m 첫 도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1400m, 1000m 뛴 거를 1200m에 대입시켜 놓으면 상당히 재미있는 주파 기록이 나오죠. 여기서 11마리가 뛴 것 중에서 1200m 경험원의 몸마필은 총 3마리밖에 없어요. 7번, 8번, 10번. 그냥 화양 왕자도 이전째 1200m 조전에서 입상을 시켜 놓았는데 이 마필만 그렇게 하라는 법 없잖아요. 다른 마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나올탱크라는 마필, 저는 이 마필을 아예 노립니다. 주고 7 한방 줄여 1 놓고 2번과 4번 반 줄여 폭탄은 3번 막건이 되겠고요. 3복승 3쌍승식 역시 1 놓고 2번, 4번, 7번입니다. 역시 폭탄은 3번 막건이 되겠습니다. 이 폭탄 막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마필을 보고 가져갈 마음이 있으면 조금 가져가시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금요경마에서도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 마필 괜찮습니다 하고 폭탄 당구장 표시해서 폭탄 마필 하나 보내드렸는데 3착으로 와서 1300배짜리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지 않나요? 3착으로 들어와서 3복승 3쌍승식 그렇게 배당을 터뜨렸다 그러면?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한 게 여기 있죠. 지금 제가 이거를 배당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충마가 없는 기복마 싸움이다. 1번 아르고탑에게 무기중심이 실리는 건 말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문세영 기수 이름 석자의 네임밸류에 대한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1번
아르고탑이 인기순위 1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문세영 기수가 말 달아주는 기술은 굉장히 특출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모든 막건을 다 끌고 오지 못합니다. 일단 1, 2, 3경, 1, 2경주 정도 지나고 나면 문세영 기수 대충 해법이 나와요. 얘가 선행을 이 루키 스테이크스까지 뛰었던 마필인데 얘가 직전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 순위 1위로 팔려는데 역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문세영 기수보다 못합니까? 둘이 맞다이 쳐놓으면 문세영 기수도 안토니오 기수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말 다루는 기승술이 그만큼 뛰어납니다. 빅터누와 빅터아로 안토니오 기수가 훨씬 더 부드럽고 말 다루는 솜씨가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실바, 안토니오 요 두 기수가 외인 용병인 중에서는 저는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제가 배당 승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1번을 놓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7번 투에이스 이상규 기수가 지난번에 끌고 올라오면서 입상을 시켜놓은 건데 지난주 낙마 부상으로 인해서 기승을 하지 못하고 문성혁 기수에게 안장을 바꿨어요. 근데 임채덕 마방에서 문성혁 기수를 썼을 때 과연 승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에 2번 골든럭키 역시 직전 경주 3착을 돌아다녔는데 부산으로 출장 내려간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해다가 3착들이 된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혜종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전해드렸었죠. 현장에서 지난주 김혜종 기수가 인기마들 전부 다 기승을 해서 하나도 입상을 못했습니다. 3착 4착이 최선이었어요. 말을 빼려고 뺀 게 아니라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제대로 말을 밀지 못하고 붙지도 못하고 결국 외곽 주행을 하다가 경주가 시아다웃 됐습니다. 저것도 그런 때문에 같이 때리고 들어가지 못하죠.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말은요. 선행도 되지만 선입도 됩니다. 강자들과 여러 번 어깨를 부딪히면서 싸워서 맷집도 키워서 나옵니다. 이 정도 구미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예요. 2차 가도 졌다라는 소리 나올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승부경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1번 아르코타카 주력 막건이 되겠죠. 그리고 2번, 7번 두 마리는 반주력으로 가면 됩니다.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ARS, 마감 10분 전 ARS 060-300-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 꼭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배당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 번 때려 드시기 딱 좋은 배당으로 주력 막건으로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좀 건져내보고 싶은 게 박준영의 욕심입니다. 자, 제가 5경주입니다. 5경주 안말들 편성이죠. 안말들 편성입니다. 여기도 1번 이너피스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동화 기수가 우승을 시켜놓고 이게 핸디캡 경주로 바뀌면서 부담 중량을 4.5kg를 더 달고 뛴다라는 것이죠. 막 숨막힙니다. 4.5kg 얘기하니까 여기도 막 두상 있는 끝부분인데 막 뭐가 쫙 올라오는 느낌 들고 그만큼 부담 중량이라는 것 자체가 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더군다나 이만필이 말이 살이 조금씩 빠져갖고 한 460kg 정도 470 정도 딱 그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어쨌든 뭐 이혁 기수가 말을 워낙 잘 다뤄주는 기수라서 기본기는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도 얘를 놓고 때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8번 사인온미라는 마피아 문세영 기수가 데뷔 전에 우승을 시켜놓고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근데 42조 이간호 마방에서 신마를 가지고 두 번째 승부하는 게 약간 좀 떨어져요. 그거를
마주들한테 지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세영 기수를 다시 불러다 앉혀놓은 거는 또 때리겠다는 의지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왜 다른 마필을 축으로 갖고 갑니까? 전 8번 샤오놈이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3번 김태희 기수의 명진 캔디라는 마필, 김동수 기수의 7번 두손 클래식도 괜찮긴 한데 8번 샤오놈미와 같이 전개가 부딪히기 때문에 두손 클래식은 조금 덜 보겠고요. 여기에 배당만 빼놓으면 서운하잖아요. 11번 트로트킨. 지난번 인기순위 2위였어요. 또 그 전에는 3, 4위권이었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빨라서 1번 이너피스가 13초 3플랫을 끊어주는 마필인데 트로트킨은 13초 5플랫을 끊습니다. 선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전에는 선입 붙지 못했기 때문에 깨졌고, 이건 의도적으로라도 좀 노려주셔야 되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다. 8번 1번 한방, 뭐 괜히 돌려서 인기마들 조합경주 같은데 돌려서 그 빼고 전 그런 양아치짓 안 합니다. 3번 11번 요렇게 배당을 점령합니다. 8번 1번 한방주력, 8놓고 3번 11번 반주력. 저는 제가 본대로 고스란히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석한 대로 8번 1번 한방주력, 8놓고 3번 11번 반주력. 이렇게 서울 제6경주를 정리를 해 놓습니다. 5경주를. 자, 이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6경주에도 지금 이제 많이 팔리는 마필이 문성희의 파르키우스라는 마필이 팔려나가요. 파르키우스. 지금 3번 파르키우스의 문세영 기수가 한 번 기승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이건 얼른 선배 대상 경주까지 한번 출전을 했었던 마필인데, 원래 다비드 기수가 부산으로 출장 내려가지 않았으면 여기에 다비드 기수 목이죠. 직전에 끌고 올라왔으니까 다른 사람 못 줘요. 근데 문세영 기수를 불러다 앉힌 겁니다. 이거는 조금 찜찜한 구석이 분명히 있고요. 한번 타봤으니까 뭐 경험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4번 대천 뷰티가 인기 순위 2위입니다. 근데 김정준 기수 불러다가 직전 경주 깨트렸던 마필을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오히려 안쪽에 1번 클레어 베스트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선행 능력을 발휘해서 앞을 치고 나갈 수 있고, 게이트 이점으로 앞을 장악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뒷심 보강을 위해서 이번 주에 크게 무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는 말 자체에 대한 어떤 근육 보강을 위해서 제법 세게 조기를 시켰습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선행마에게 걸맞는 스타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1300m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고 뛸 수 있는 기본 잠재 능력이 있는 1번 클레어 베스트라는 마필이에요. 여기 출전 편성 중에 가장 4,800만원으로 몸값도 가장 비쌉니다. 김종주 기수 한번 좀 믿어보고 싶어요. 1번 1놓고 때립니다. 10 주력으로 당연히 가야죠. 여기 4번 7번 1놓고 10 한방 주력, 1놓고 4번 7번 반주력. 3복승 3 쌍승식 역시 1놓고 4 7 10. 1놓고 4 7 들어오면 굉장히 재밌겠죠. 저도 그거 은근히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문세영 기수 부탁합니다. 자, 7경주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여기도 뭐 드래곤스타라는 충마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마필이 있는데, 뭐 오늘 안 팔리는 마필이 거진 어디 있겠습니까? 문성혁 기수가 이 드래곤스타에 기승을 해서 4전 기승을 했는데 2번 입상과 우승, 그리고 2번은 입상 실패, 50%의 복승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얘가 뛸 때 보면 뭔가 한 가지가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족한 점이 뭘까요? 전 그래서 그 부족한 점 때문에 얘가 승문전이라는 그런 핸디캡을 떨쳐낼 수 있을까 잘 생각을 해봐도 힘들 거라고 봤어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하러 축으로 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준메인인 겁니다. 이 뒤로 팔려나가고는 1번 빈체 로킹, 그리고 5번 금화시크, 7번 영웅대마, 8번 논스톱 위닝,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텐데 그 뒤로 팔려나갈 텐데 이 네 마리 중에 7번 영웅대마, 3번과 7번 두 마리 버린, 3번과 7번 두 마리가 대길이죠. 요거 두 마리는 모두 다 뒤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저는 이 구미에서 금화시크라는 5번 금화시크라는 마필 자체를 노리고 있어요. 축으로. 그래서 준마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다비드 기수가 인기순위 1위였고 그 전에도 인기순위 1위였고 또 그 전 8월 달에는 인기순위 3, 4위권이었습니다. 7월 16일까지. 그리고 여기에 16초, 13초 6플랫을 끊는 스타트 능력을 1400m에서 보여줬던 7월 16일 경주였습니다. 빅터 하루 기수가 기승을 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붙어준 적이 없어요. 계속 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조견은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추입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앞을 장악하는 게 낫죠. 13초 6이면 선행까지 나갈 수 있어요. 4번 빅에너지가 13초 5로 여기서는 선행마로 잡혀 있는데 5번 금화시크가 빅에너지라는 마필을 뛰어넘고도 남죠. 그래서 5번 놓고 승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3번 드래곤스타라는 마필은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가주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1번 빈체로킹이라는 마필, 5번 1번 보여준 게 없는 5번 1번 한방 주력으로 일단 묶습니다. 준메인 5 놓고 3번 7번 요 대길 맞고는 반주력으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5번 1번 한방 주력, 5번 1번 한방 주력. 제주교체 경주에도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면서 47배짜리 적중을 해드렸죠. 46배였나요? 47.6배 한방 주력으로. 요것도 한번 또 그렇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7경주 준메인 승부 경주는 마번을 오픈시켰습니다. 자, 또 다른 그런 맞고 높은 경주가 있는지 잘 한번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경주입니다. 용광로 승부경주라고 제가 명명을 했던 그 편성이죠. 이유가 있어요. 이 보면 진짜 팔리는 게 없어요. 거진 뭐 들어오면 뭐 이건 뭐 폭탄 터진다? 이런 식으로의 취급을 받는 마필입니다. 그런 식의 취급을 받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인기마에 대한 믿음감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조판입니다. 아니, 이 판 자체에서 인기마들 그냥 가다가 깨꼬닥 걸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내가 내 돈 내고 베팅을 하면서 그런 리스크를 왜 저배당에다가 들이대야 되는 거냐는 거죠. 리스크를 감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진짜 뭐 단돈 10만원짜리 예측권 한 장을 넣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큰 배당을 때리고 들어가면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중 시 환수, 그 환수에 대한 매력 자체가 엄청 크다라는 거. 그래서 경마라는 게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마필들은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똥말 취급당하지만 아니에요. 특히 이편성이 1600m를 뛰어본 마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단 하나도. 딱 한 마리 뛰어왔네요. 3번 슈퍼히터. 그리고 나머지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이 여기서는 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교 좋죠. 전개 빵빵하죠. 기수 승부우지 이빠이 들어가죠. 마방은 배당 좋아라 하죠. 엄청 좋아라 합니다. 이 마방. 터트리는 거 보면 전부 다 이 마필이 진짜 올 상반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인기만은 다 빼. 뭐 배당만은 다 도와. 이야, 뭐 이런 마방이 있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마방이었는데 이제 그 상반기가 넘어가면서 안정을 찾고 배당 내고 들어왔던 마필들이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저 배당도 같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마라는 배당 자체가 돌고 도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경주는 제가 책임지고 배당을 한번 노리고 세게 한번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광로 승부예요. 아주 뜨겁고 핫한 마필을 놓고 때리자. 핫한 마필.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ARS 보이시죠? 060-300이 9902 060-300이 9902 마감 10분 전입니다. 마감 10분 전. 자,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일 구경주와 분할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죠. 이 경주는 토요일날 구경주와 분할로 짜여져 있습니다. (4번)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마필이 문세영 기수의 안장이다 보니까 또 인기순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전 저 마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1번 보디가드가 그 다음으로 팔려나가고 있는데 인게이트의 선임 능력과 선행 능력, 특히 최근 2번 연속 입상을 차지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여기서는 4번 자이언트 킬링과 맞물린 인기도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레이스 자체도 4번 자이언트 킬링이 13초 3플랫으로 선행 능력을 가장 빠르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선행만 받고 나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주거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마필이 뭐 특출한 도주마다 선행마다 각질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달라지는 주행 각질이라면 여기선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봐줘야 되는 마필이 10번 아이스스타라는 마필이에요.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임기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착승권 안팎으로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단 이 아이스스타라는 마필은 멀로 기수가 4번을 기승을 해서 우승 1번, 준우승 2번, 복승률이 75%입니다. 75%. 이런 거 왜 안 드립니까? 전 이 경주에서 그리고 스타트 능력이 13초5로 5번째로 빠릅니다. 현 거리 1400m에서. 뒷심은 13초5로 후반 200m 파랑은 가장 빠르고 또 후반 직선 주로에 있는 600m 그 거리도 36초 6으로 제일 빠릅니다. 적인 말로 안장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해요. 이거는 10 넣고 들어갑니다. 10 넣고 1 주력 그리고 1 넣고 10 넣고 4번 7번 와일드 킹덤 3착이라도 돼주겠죠.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합니다. 10번 1번 한방주력, 10 놓고 4번 7번, 10 놓고 4번 7번 반주력, 이렇게 총 3방으로 서울제 9경주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끝장 승부경주죠. 끝장 승부경주입니다. 여기서는 오래 함께하자, 문세영 기수의 4번 오래 함께하자 역시 충마로 팔려나가는데, 얘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오래 함께하자. 문세영 기수 첫 기승이긴 합니다만 지금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었으나 부산으로 출장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57kg의 부중으로 기승을 하는데, 사이즈상 여기서 이 마피를 따라잡을 수 있는 말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장 승부다. 왜? 후차권에 노리는 배당마가 3마리나 있기 때문입니다. 후창 배당 승부경주가 바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는 관리마예요. 공백을 갖고 나왔었다가 그 이후부터 한 5-6번 정도 죽을 썼다가 최근에 걸음이 다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봤는데 저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마피아. 일단 주력으로 때립니다. 이게 아마 오두마번에 올리기 참 힘든 그런 마필일 거예요. 마필의 능력, 순수, 원단, 비단, 승부 능력, 그러니까 순수 능력을 안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의 백판마와 다름이 없어 보이는 마필. 그 마필을 일단 주력으로 때립니다. 끝장 승부경주. 그리고 6번 헤들메, 5번 스카이돌프, 요 2마리는 덜 봅니다. 덜 봐요. 여기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기본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마필 1마리, 요것도 배당합니다. 또 하나는 끈기죠. 비단 말 능력 한 가지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 마필. 그 마필들까지 포함해서 조합을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방입니다. 3방으로 끝장 승부, 메인급 끝장 승부 경주 확실하게 적중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0분 전 ARS 060-300에 9902, 060-300에 9902. 자, 보셨죠? 자, 11경주로 넘어갑니다. 행복의 문 A급 경주입니다. A급. 거기에 A급 플러스 메인, A급 플러스 메인. 가장 한 주에 세게 붙는 그런 편성입니다. 4번 이스트 제트, 6번 라운탄맨, 8번 큐피트 가이. 요렇게 대길로 형성될 텐데 3마리가 저 3마리 가져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묻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뛴 걸음은 6번 라운탄맨이 불명이 맞습니다. 충마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얘도 내가 찝찝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노리고 있는 이 마피를 축으로 해서 승부를 봐줘야 되는 게임이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사이즈가 대상경주에서 놀던 말이에요. 대상경주에서도 성적을 냈고 뭐 우승이나 준승 그런 걸 말고 3착 4착 착승권 안에 들어오면서 센 말들과의 경쟁 능력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 일반 경주에서는 그냥 말 자체를 잡아버렸어요. 물론 잡는다 그래서 다 말을 뺐다라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그럴 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잡은 건 잡았다라고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필을 이 경주에서 조교 자체가 벌써 달라요. 직전 경주 또 그 전 경주 딱 봤을 때 조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얘가 잘 나갔을 때 그 스타트 능력, 그러니까 그거를 배양시키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조교 패턴에. 여기에 선입을 붙을 수 있는 기본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데 뒷심까지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마필이라면 욕심나지 않겠습니까? 마방에서도요, 이 마필이 여기에서 상금수득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아예 믿고 내보낸 마필입니다. 배당은 살이 쪄서 최근에 입상 실패하다 보니까 살이 붙어서 오동통하게 쪄서 여러분들에게 넘겨줄 준비를 꺼내놓은 이 마필을 여기서는 축으로 놓고 때려야 된다. 그래서 승부가 된다. 자, 복병만 놓고 승부 들어가는 제11경주 A급 플러스 메인 행복의 문 승부경주 화이팅입니다. 마감 10분 전 ARS, 여기 나와 있는 ARS 번호 보이시죠? ARS 번호 060-300-9902 060-300-9902. 자, 이렇게 해서 한 주의 맨 마지막 경주인 일요일 11경주까지 같이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자, 모쪼록 1호 경마 잘 풀어내서 연말연시 가뜩이나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사용할 때도 되게 많은데 이 박준영이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좀 노력해서 힘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현장에서 일요일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